갤럭시 키보드 설정이란 영상이 채널 초창기에 올렸었던 영상인데 그게 생각보다 그 영상을 많이 애청을 해주셔서 진짜 거의 1년 만에 스마트폰 키보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키보드는 어떤 설정으로 해놓고 쓰고 있나요? 전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손 쓰기와 한 손 쓰기의 장점이 적절히 섞인 천지인 플러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지 뒤에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 키보드 설정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디 키보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키보드 가로 모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세로로 쓰는 게 아니라 가로로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본인의 핸드폰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세로 모드일 때랑 가로 모드일 때랑 설정이 똑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 영상 가로 모드로 시청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상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상태바를 내려서 카톡이나 문자를 확인할 때가 있을 텐데 요즘은 바로 답장을 할 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화면상에서 키보드가 가로 모드로 바로 뜨니까 지금 같은 유튜브 보면서 간단한 답장할 때는 가로 모드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항상 창이 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쓸 때도 가로 모드를 종종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키보드를 천지인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가로로 쓰면 가로에서도 천지인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괜히 버튼만 좌우로 넓어지고 좌우 타이핑만 어려워져요. 엄지는 짧은데 말이죠. 가로에선 확실히 두 손을 쓰다 보니까 천지인보다는 쿼티 자판이 편합니다. 요거 인정? 이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번 팁은 세로 모드와 가로 모드 설정을 다르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설명이 너무 길었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가로 모드를 하면 이렇게 쓸모없이 좌우로만 넓적해져 가지고 괜히 엄지만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요. 이게 지금 기본 상태거든요. 초기 값이에요. 여기에서 키보드에서 설정을 들어가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 세로 보기에서만 3곱하기4 키보드 사용, 요거를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천지인이죠? 가로는 이렇게 쿼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꿀팁.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 바 제스처 기능 아시나요? 전 갤럭시 S8에서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포함한 3개의 버튼이 내비게이션 바로 화면 안에 들어갔을 때 전 진짜 극혐했습니다. 아니, 화면을 넓게 쓰고 싶어서 버튼을 없앴다는데 결국은 화면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조삼모사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UI도 좀 딱딱하고 뭔가 좀 투박해서 앱들이랑 있으면 뭔가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진짜 아니다. 항상 불만이었어요. 제가 애플에 좀 불만이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홈 버튼을 없앤 건 아이폰 X을 보면서 이거지 싶었습니다. 양사 각각 홈 버튼 없애는 동일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 했었던 그 액션이 너무 달랐던 거죠. 이건 확실히 애플이 잘 구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애플은 홈 버튼이 하단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쓸어 올리면 홈 버튼이 눌리는 효과를 내주고 있죠. 이게 얼마나 직관적이고 기본 앱과 이질감 최소화하면서 동작의 불편함도 크게 없죠. 진짜 저는 이렇게 나왔을 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갤럭시에서도 결국 내비게이션 바를 없애고 제스처를 통해서 뭔가 아이폰 X가 좀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구현을 했어요. 이번 갤럭시 S10에서부터 적용된 원 UI서부터요. 나름 애플의 냄새가 조금 나긴 하지만 모방은 창조의 의문이라고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을 쓰고 있는 지금 전 이 설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바가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쓰면서 진짜 깝깝한 게 있어요. 방금 이 화면을 보신 분들 중에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아니, 기껏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 없애놓고 그 공간을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이 공간을 그냥 밑에 놀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론 길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릴게요.
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바 제스처 기능으로 설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설정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가면 이제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밑에 이렇게 뜨죠. 세 가지 버튼이. 근데 이제 이거가 보기 싫은 사람들은 화면 제스처로 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되어 있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이 버튼을 누른 것 같은 효과가 나는, 아이폰 10 쓰신 분들은 뭐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요 부분, 밑에 있는 요 노는 부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자, 보시면 여기 키보드에 또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키보드 구성 및 피드백, 이거 들어가시면 크기와 투명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밑에 공간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천지인 버튼도, 특히 남성분들은 조금 손가락이 두껍다 보니까 버튼 큰 게 좀 좋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역을 좀 확장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해서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자, 화면이 아래까지 다 찬 것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까지 더 확장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는 키보드 영역이 너무 넓은 게 싫어, 그러면은 키보드 영역의 공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홈 버튼을 없앤 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키보드 영역이 이만큼 좁고 위의 영역을 화면을 크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사용자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긴 한데, 이걸 디폴트로 이렇게 이거 사이 공간을 줄여서 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공간 떠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최대한 줄여 놓은 게 디폴트로 하고, 진짜 뭐 정의나 이렇게 공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은 뭐 방금 설정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고, 기본으로는 그 공간을 디폴트로 없애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아무튼 저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바가 있었던 그 공간을 메꾸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 안드로이드가 조금 조잡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자유도가 높은 운영 체제라 뭐 개개인이 커스터마이즈 하기에는 오히려 본인에게 더 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넘어오게 된 계기 중 하나였죠. 뭐 아무튼 오늘 이 두 가지 꿀팁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할 니즈가 없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소하지만 간지러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영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선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럼 그때까지 다른 영상을 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그때까지 굿바이.